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네, 금요일 두 경기가 모두 역전승이 나와서 22라운드 흥미를 더했는데요. 이번 라운드는 유독 골도 나오고 추격전, 특히 역전승이 많았던 라운드였습니다. 테마는 우연한 역전승, 역전패는 없다라고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록을 보면 광주전에서 역전승한 수원FC, 포항전에서 역전승한 전북은 후반 30분 이후 득점이 11골로 공동 1위고요. 대전전 두 골 차를 따라붙은 강원은 그 다음으로 많은 10골을 30분 이후에 넣고 있습니다. 반면 포항은 후반 30분 이후 실점이 13골로 가장 많고요. 대전과 대구, 광주가 그 다음으로 9골입니다. 앞으로 계속 더울 예정이고 비도 와서 여러모로 선수 입장에선 뛸맛 안 나는 그런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각 팀 감독들은 막판 집중력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혼자 하면 좀 지루하다고 느끼실 수 있으니까 최대한 간추려서 이번 리뷰는 2주의 빅매치, 2주의 선수, 2주의 골, 2주의 서프라이즈, 2주의 기록 정도로 돌아보고요. 주중 경기는 간단한 승부 예측 정도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먼저 지난 라운드 우리 현석 기자 댓글로 환영해 주시고 뭐 귀엽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승부 예측 정산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사정상 저 혼자 나왔고요. 대구 김천전은 김천승 찍은 제가 맞췄고 포항 전북전은 전북승 찍은 제가 또 맞췄고 제주 안양전은 또 제주승 찍은 제가 맞췄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승부 예측 짬이 앞서는 제가 확실한 우위를 점했는데 이제 대전 강원전은 현석 기자가 대전승, 제가 강원승. 이 현석 기자가 맞출 뻔하다가 무승부 나와서 둘 다 틀렸고요. 수원 FC와 광주전도 둘 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경기에서 유일하게 일요일에 열린 서울 울산전에서 현석 기자가 올킬을 피하는 서울승 큰 거 하나를 맞췄습니다. 최종 결과는 만 기자가 3개 반타작을 했고 현석 기자가 1개. 살짝 예측률이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큰 거 하나 맞췄으니까 왠지 모르게 제가 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현석 기자는 자라나는 새싹인 만큼 너무 못 맞췄다고 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주의 빅매치부터 보겠습니다. 포항 전북전입니다. 명확합니다. 전반은 포항, 후반은 전북 페이스였습니다. 31분 홍윤상, 43분 이호재가 연속골을 넣으면서 앞서갔는데요. 홍윤상이 최근에 몸 상태가 좋아졌다는데 그게 어김없이 플레이로 드러났습니다. 이호재도 국대에서 매경기 좋아지는 모습 보였죠. 자신감이 한층 더 올라온 모습, 시원한 중거리포로 국대의 자격을 증명을 했습니다. 포항은 여러모로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기성용이 데뷔전을 치렀는데 워낙 베테랑이라서 그런지 포항 옷을 입고도 전혀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김동진, 신광훈이 주변에서 많이 움직여주면서 기성용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왔고요. 기성용은 이날 후반 교체되기까지 90%가 넘는 패스 성공률, 여기에 키패스 2개, 무엇보다 볼 획득 14개를 기록하면서 중원 싸움에 도움을 줬습니다. 이날 퇴장 결정한 오베르단과는 다른 방식으로 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고요. 특유의 롱패스도 빛났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왜 전반전이 포항이 원하는 대로 흘러갔냐면 전북이 자랑하는 뚝배기죠. 콤파뇨가 이날 꽁꽁 묶였기 때문입니다. 이날 포항 수비수인 전민강과의 13번의 경합 상황에서 단 3번 승리에 그칠 정도로 어려움을 겪다 하프타임에 티아고와 교체가 됐습니다. 포항으로선 최고의 시나리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획 감독이 농구처럼 작전 타임을 부르고 싶었다고 할 정도로 아주 말린 그런 전반전이었는데요. 후반에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포획 감독이 엄청난 교체 수를 발휘했다거나 마법을 부렸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는데요. 늘 하던 대로, 어떻게 보면 늘 하던 대로가 가장 무서운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평소 순번대로 교체를 가져갔는데요. 티아고의 교체 타이밍이 조금 빨랐던 것을 제외하면은 후반 중반에 이영재, 이승우가 투입된다거나 그 이후에 권창훈이 투입되는 그런 수순을 밟았는데요. 두 선수의 투입을 언급하기 전에 그에 앞서서 포항이 먼저 김동진과 신광훈을 빼고 이태석과 박승욱을 투입한 결정을 먼저 주목하고 싶습니다.
동아시안컵에 다녀온 두 선수의 체력을 고려해서 후반전 30분 정도를 뛰게 하겠다는 박태하 감독의 의중이었던 것 같은데 뭐 실력 면에서는 두 선수의 투입이 되면 팀이 더 좋아질 거란 기대가 되지만 밸런스 측면에선 결과적으로는 그다지 좋은 교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우에게 추격골을 내준 장면을 보면 이승우가 가운데를 이렇게 파고들거든요. 그런데 이 기성용이 스피드로 따라잡기는 부족했고 그 위치에 있었어야 할 그리고 있었던 김동진, 신광훈이 없다 보니 중미로 올라온 어정원 그리고 새롭게 3백을 구성한 박승욱 이 포항 선수들끼리 서로 미루는 듯한 그런 애매한 대처가 나왔습니다. 중간에 파울로 커트를 해주면 전북으로서는 할 만한 상황이 많이 없었는데요. 이승우가 박스 안까지 편안하게 진입하게 내버려 둔 점을 봤을 때는 뭐 포항 수비의 대처도 아쉬웠지만 이승우의 천재성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포엣이 만약에 하프타임에 승우 후반에 들어가면 가운데로 파고들어 그 위치를 파고들어라고 했으면 이제 포엣 감독이 지략 천재인 거고 만약에 이승우가 본능적으로 그 길을 봤다면 이승우가 천재인 거다. 결론적으로 김동진을 빼고 어정원을 기성용 파트너로 올릴 거였으면 두 골차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성용을 조금 더 일찍 빼고 차라리 더블 볼란치로 가는 것도 방법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기 분위기 2대0으로 이기고 있고 홈팬이 열렬하게 응원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포항이 내려서지 않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골까지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각을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흐름을 좀 이어가고 싶었던 박태하 감독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추격골 이후에도 조르지 이호재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있었지만 상대 수비 그리고 상대 골키퍼에 막히면서 아쉽게 격차를 벌리지 못했고요. 도리어 권창훈의 크로스를 티아고가 밀어넣으면서 원점으로 되돌아갔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 전민강이 부상으로 빠지고 전북은 후반 추가 시간 3분에 코너킥 상황에서 이호재의 자책골로 3대2 대역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전북이 왜 무서운지 전북이 왜 18경기 동안 리그에서 패하지 않았는지를 여실히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고요. 같은 라운드에서 대전이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승점차를 12점으로 벌리면서 우승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세 골을 모두 교체 투입된 선수가 만들었거든요. 그것만 봤을 때는 포획 감독이 이날 한정 천재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는 18경기 이기면서 물론 실력이 기본 베이스지만 이날 같은 경우에도 자책골 행운 지난 라운드 때도 자책골이 나오고 그리고 대전도 같은 라운드에서 비기고 그리고 전민강 선수도 부상을 당하고 이런 조금의 행운도 겹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해야 될 것 같고요. 포항도 경기력은 상당히 안정적이었는데 두 경기 지난 서울전과 마찬가지로 연속 불운한 상황이 나오면서 아쉬운 2연패를 당했습니다. 볼만치 않은 뽑은 이주의 선수와 이주의 골은 제시 링가드로 통일하겠습니다. 데뷔전에서 멀티 도움을 쏜 제주 패드릭요 강릉 극장 주역이죠. 김건희 김천전 승리 영웅인 최신기종은 아니겠죠. 이제 원기종 손FC의 입단생 윌리안 전북의 드리블 마스터 이승우 정말 이주의 선수 뽑을 선수가 많은 한 주였는데요. 임팩트 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울산전 8년 징크스를 끊는 원더골이었다는 점에서 서울 링가드가 이주의 선수로 뽑힐만 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20일 울산전에서 전반 41분이었죠. 그림 같은 오른발 하프 발리슛으로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뽑았습니다. 링가드는 상대 골키퍼인 조현우가 위협감을 느낄 정도는 되겠다 싶어서 구석을 노리고 찼다는데 발등에 제대로 얹히면서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링가드의 천재성과 대담성이 엿보이는 장면이었고요. 천하의 조현우도 어쩔 도리가 없는 그런 득점이었습니다. 이 골은 2주의 골을 넘어 올해의 골 후보에 무조건 들어갈 만한 득점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영국 언론도 링가드가 이런 골을 또 넣었어? 하고 조명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링가드가 5월부터 6월까지 7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쌓지 못하는 시간, 이 시간은 서울이 약간은 부진한 시기와도 맞물리는데요. 링가드는 최근 3경기에서 모두 1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 총 2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반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상대가 전북, 포항, 울산이라는 점에서 링가드의 폼이 최근에 얼마나 좋은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이날 많은 팬들이 지켜본 건 안데르손과의 궁합도 있는데 김기동 감독은 안데르손을 우측에 배치하고 정성훈을 중앙에 내리는 방식으로 조합을 만들었는데요. 공식전에서 처음 호흡을 맞춘 것 치고는 어느 정도 시너지가 났고
특히 역습 상황에서 두 선수가 만들어낸 게임 체인저 능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링가드는 22경기에서 6골 3도움. 이적 첫 시즌인 지난 시즌 전체 공격 포인트와 똑같습니다. 지난 시즌 기록을 넘는 건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서울은 이날 승리로 2017년 10월 마지막 승리 이후 근 8년 만에 울산을 상대로 승리를 해서 링가드의 골이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울이 울산에 승리하지 못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얼마나 오래됐나 한번 재미삼아 찾아봤는데요. 최근에 울산에 입단한 이날 제가 현장에 갔었는데 말컹이 등장했을 때 관중석이 술렁이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워낙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 말컹이 K리그 씹어먹던 시절이었습니다. 서울이 마지막으로 울산을 이겼을 때, 그리고 4번의 동아계 올림픽이 열렸고요. 2번의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서울 감독은 6명이 거쳐갔고 코로나가 터졌고 불만찬 기자들이 개설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2번의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울산이 17년 만에 리그를 우승했고 링가드가 생각지도 못하게 K리그에 입성했고 손흥민이 커리어 첫 번째 우승을 차지했고 이강인이 한국인 최초로 트래블을 이뤘습니다. 김민재는 서울이 이번 전에 울산을 이겼을 때는 아직 K리그 전북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 징크스는 서울의 암흑기와도 맞물린다고 할 수 있는데요. 김기동 감독 체제에서 논란도 있고 부침도 있지만 지난해 전북 징크스를 끊고 5년 만에 상스 갔죠. 근데 올해도 시작은 느렸지만 어느덧 4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조금씩 정상화 태클을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중심엔 단연 링가드가 있습니다. 김기동 감독 칭찬에 아이처럼 좋아했다. 이런 인터뷰 대목이 나오는데 그게 링가드의 축구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잊고 있던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링가드는 사업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K리그에 오지 않는 것은 아무리 봐도 확실해 보입니다. 2주의 서프라이즈는 티아고의 급한 용무입니다. 티아고는 포항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세레머니를 하다 말고 터널로 향했습니다. 관중석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뭔가를 할 것처럼 하더니 그대로 옆으로 이 터널로 향했는데요. 알아보니까 티아고가 하프타임에 이제 교체 투입이 됐잖아요. 근데 몸을 풀 때부터 신호가 조금씩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라커룸에서 지시 듣고 옷 입고 뭐 하고 화장실 갈 타이밍을 아무래도 놓쳤나 봅니다. 그래서 45분은 어떻게든지 참고 뛰어야 할 상황이었는데 골을 넣고 나서 바로 옆을 보니까 이제 터널이 보이는 거죠. 포항 스틸리아드는 특이하게 골대 옆 코너플렉 옆에 홈팀 원정팀 터널이 있는데요. 티아고는 원정팀 라커룸 터널에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 화장실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빨리 처리하고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작은 용무를 마치고 약 40초 만에 돌아왔는데요. 그 40초 동안 경기장 분위기는 쎄했다고 합니다. 뭐 점점점 갈매기가 몇 마리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하는데 심판들은 뭐야 티아고한테 무슨 일이 생겼냐 이렇게 걱정을 했다고 하고 설마 용변을 보고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해프닝으로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규정은 규정이니까 경고가 주어졌는데요. 용변을 보러 가려면 우리가 학창 시절에 선생님한테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 이렇게 허락을 받고 가는 것처럼 주심의 허락을 받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경기장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기 때문인데 티아고는 이날 아무 말 없이 화장실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경고를 한 장 받아서 공교롭게 경고 누적으로 다음 강원전에 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K리그 역사상 가장 황당한 경고 누적 사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교롭게 전북의 다음 상대인 강원도 지지난 라운드 때 황당하게 퇴장을 당한 김대원 사례가 있잖아요. 김대원은 수원FC전에서 골을 넣고 상의를 벗었는데 불과 골을 넣기 5분 전에 경고를 받은 걸 깜빡을 해서 또 경고 누적 퇴장을 당했었거든요. 근데 이 김대원은 다음 전북전에 돌아오지만 티아고는 팬들 사이에서 쉬아고라고 하더라고요. 이 쉬아고는 강원전에 뛸 수가 없게 됐습니다. 2주의 기록은 13으로 잡았습니다. 네, 최하위 대구의 올 시즌 멀티 실점 숫자입니다. 대구는 김천전에서 세징야 김주공의 연속골로 단 21분 만에 2골 차로 앞서다가 전반 35분에 박상혁, 후반 8분에 김강산, 후반 46분 원기종에게 연속 실점하면서 시즌 두 번째 역전패를 허용을 했습니다. 홈 경기인데다 2골차 리드가 3대2로 뒤집혀서 데미지가 더 큰데요. 문제는 역시 실점입니다.
올 시즌 22경기에서 멀티 실점만 13번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제주 수협이 같은 기간 동안 멀티 실점이 8번, 안양이 10번인 것과 비교해도 멀티 실점 횟수가 많고 전체 실점이 지금 40골, 경기당 거의 2골에 달하거든요. 최근에 연패는 없지만 안정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구는 지난해 힘겨운 사투 끝에 잔류를 했죠. 근데 지난 시즌 통틀어서 멀티 실점 횟수가 15번, 지금보다 고작 2번밖에 많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22경기에서 벌써 13번이니까 확실히 멀티 실점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게 고민이고요. 무엇보다 감독을 한번 교체를 했고 김병수 감독이 수비 안정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그래서 이제 쓰리백도 기존의 쓰리백도 다시 차용을 했는데 수비의 안정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홍정훈마저 김천전에서 광대뼈를 다쳐서 장기간 결장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악재까지 더해졌습니다. 대구는 현재 승점 14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잔류권인 9위 제주와의 승점 차가 12점으로 벌어졌습니다. 승강제도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22라운드 기준 14점 이하를 기록한 팀 중에 잔류에 성공한 케이스는 2019년 인천 한 팀입니다. 2013년 경남, 2015년 대전, 2022년 성남, 2023년 수원은 강등 고배를 마셨습니다. 대구가 잔류하려면 2019년 인천과 같은 기적을 써야 한다는 말이고 그런 의미에서 22일 포항 원정 경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22라운드 리뷰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쳤고요. 주중에 열리는 23라운드는 이거야말로 간단하게 승부 예측으로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2일 포항 수협전. 포항이 비록 2연패 중이지만 홈 연전이고 전북전에서 경기력에 문제가 없었던 만큼 어느 정도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 승 찍겠고요. 같은 날 광주 김천전은 김천이 올해 유독 광주 만나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하지만 광주도 홈에서 5경기 연속 승리가 없고 이 경기는 무승부가 공정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무승부를 찍고 싶습니다. 안양 대구전은 흐름이 좋지 않은 두 팀이죠. 안양은 시즌 초반에 이어 시즌 2번째 3연패를 당했고요. 제주 원정 다녀온 체력적 데미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 마테우스가 2경기까지 결장을 합니다. 대구 역시 수비 쪽 문제가 있겠고요. 지난 2번의 대결에서 안양을 상대로 어려움에 빠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징야도 나이를 고려할 때 3, 4일 간격 경기를 꾸준히 풀타임 뛰기는 어렵거든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안양 홈발, 안양 승리가 예상이 되고요. 울산 다음날 울산 대전전. 울산은 무승 행진이 이어지고 있고 대전은 오연무직입니다. 약간은 좀 느낌은 좀 다르지만 이기지 못하는 건 똑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대전 쪽이 득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폭풍 영입으로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다는 점 여기에 울산 본체 중 하나인 고승범이 경고 누적으로 빠지는 점 등을 밀어볼 때 대전이 원정이지만 패할 것 같지 않고 무승부 유견무보다는 대전이 7경기 만에 승리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대전 승 찍겠고요. 제주 서울전은 제주가 지난 2번의 서울전에서 모두 2골차 승리를 거뒀거든요. 제주식 역습이 서울에 잘 통한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거기에 제주는 홈 2연전 이동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울산전 승리로 시즌 2번째 2연승 중이죠. 흐름을 탔지만 로테이션 여력이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특히 김주성, 김진수가 지금 경고 누적으로 빠지는 점, 특히 왼쪽 수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역시 지금 게임 체인저인 남태희 선수가 누적 경고로 빠지기 때문에 공격 쪽에 데미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선택인 무승부로 가고 싶습니다. 끝으로 전북 강원전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재밌는 경기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팀 모두 기세가 상당히 좀 좋기 때문인데요. 전북은 18경기 연속 무패입니다. 이쯤 되면 아무리 두들겨도 이 무패가 끊길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전북 팬은 일단 배제하고 당분간은 경기를 들여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전북은 티아고가 쉬하고 사건으로 빠지고 몇몇 주전급 자원, 특히 전진우나 몇몇 선수들의 컨디션이 썩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여기에 또 외국인 신입생들도 지금 테스트할 적기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어수선한 경기 내용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기록은 강원의 전북 원정 4연승입니다. 뭔가 강원 입장에서는 전북 원정 전주성 자체가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김대원이 징계를 끊고 돌아와서 2선 옵션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후반 막판 집중력이 늘어나는 점도 어, 전북을 힘들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도 강원의 전북 원정 5연승 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무승부로 저는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22라운드 돌아봤고요. 23라운드는 승부 예측으로 미리 살펴봤습니다. 주중에는 아마도 더울 것 같습니다. 부디 건강 관리하시고요. 저는 23라운드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